안녕.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공통수학 1에서 두 개의 중수를 담당하고 있는 것 중 마지막. 뭐 그렇다고 뒤에는 게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두 개의 중수를 담당하고 있는 것 중 마지막을 공부를 할 차례입니다. 첫 번째 중수가 뭐였죠?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했었던 부분.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사이의 관계. 네, 그게 일단 첫 번째였었습니다. 왜 중요했죠, 그게? 우리가 수학에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수와 기하의 만남이에요. 대수와 기하. 뭐 오늘 중요한 날이라서 할 게 좀 많지만 그래도 좀 역사적인 배경을 좀 말씀드리려면, 그러니까 너네들이 수학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이제 뭐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 뭐 수학 만화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막 보고 뭐 그러셨을 거 아니야. 그래서 뭐 탈레스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가우스라든지 뭐 피타고라스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서양 쪽에 있는 수학자들. 사실 뭐 그때는 수학자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수학자, 철학자, 뭐 미술가, 뭐 별의별 직업들이 동시에 다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 그 서양에서 발전됐었던 그 수학은 어떤 거였던 것 같아요? 좀 생각해볼게요. 좀 어떤 느낌이야? 에이. 실용적이고, 네, 좋아요. 실용적인 거, 좀 유사합니다. 이게 사실 서양 쪽 학문은, 서양 쪽에 있는 수학은 기하 파트가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라든지, 뭐 물론 대수가 뭐 전혀 뭐 이렇게 뭐 중요하지 않게 여겨졌다는 건 아니고, 조금 더 이제 특성이 기하 쪽에 좀 더 특성이 이제 들어가 있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저 이집트의 나일강이 맨날 매년마다 막 범람하고 막 홍수가 나고 그래가지고 막 맨날 이제 내 논이 네 논이네 내 논이네 하면서 막 싸우고 막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측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부터 이 수학이라는 것의 어떤 실용적인 부분들이 부각이 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수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는데, 이집트라는 게 이제 고대적 서양 역사의 사실상 뭐 거의 뭐 문어발이잖아요. 원조격. 거기서부터 이제 막 그리스, 막 어디 로마 해가지고 쭉 펼쳐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양 쪽은 자연스럽게 약간 기하적인 부분들에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었고, 중국, 인도, 아라비아 이런 쪽은 뭐가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을까? 수에 대한 탐구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예, 수에 대한 탐구. 그러니까 여러분들 쓰는 1, 2, 3, 4, 5, 6, 7, 8 이거 무슨 숫자라고 부릅니까? 맞아,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잖아.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데에서는 뭐 마방진, 그렇죠? 거북이 뭐 등껍질에다가 무슨 뭐 이렇게 뭐 숫자 막 이렇게 써가지고 했었던 거지, 뭐 변화 발전돼가지고 뭐 그게 됐다고도 하죠. 뭐 젊게만 했었던 그런 것들이랑, 아니면 방정식 이런 것들도 방정식이라는 용어를 쓰진 않았지만 이제 중국에서는 방정식 같은 것들을 많이 막 풀면서 어떤 지적 좀 뭐랄까 호기심을 충족시켰다랄까, 아무튼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서양 쪽의 기하, 동양 쪽의 이 대수, 얘네들이 이제 하고 맞는 실크로드 다 가서 이제 아라비아 쪽에서.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가 함수라는 것을 이제 특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금 함수하면은 당연히 그 단짝 친구 뭐가 떠올라요? 함수의 단짝 친구 그래프가 떠오르죠. 근데 여러분들 그래프를 전혀 모른 채로 함수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프라는 걸 전혀 그리지 않고, 그럼 선생님 너무 편할 것 같은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되겠죠. 근데 내가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림으로써 내가 눈으로 시각적으로 기하학적인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그냥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그 함수가 어떤 하나의 선으로 따다다다다다 점들이 찍혀가지고 만들어진 그 하나의 선으로까지 연결되어 보인다면은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해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대수와 기하는 각각 따로따로 있었을 때는 별로 그렇게 큰 효용이 없었을지라도 이게 합쳐지면은 상당한 효용을 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수학 역사에서는 이걸 상당한 혁신으로 취급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게 딱 세 파트가 존재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부분들 중에서 일단 첫 번째 파트가, 그리고 어디 보지? 첫 번째 파트가 뭐냐면 중학교 2학년 1학기 맨 마지막 단원에서 공부했었던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 사이의 관계. 그래서 이제 그때 1차 함수의 그래프 막 그리는 거 막 잔뜩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전 단원에서 연립방정식 공부했었던 거랑, 그다음 지금 여기 1차 함수의 그래프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뭐 연립방정식의 해의 개수라든지 뭐 해가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을 따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연립방정식 자체는 대수, 함수의 그래프는 기하. 내가 기하적인 요소로 대수적인 요소를 파악할 수 있었던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그때 한번 등장을 했었던 거고요. 잠시만. 찍어줄 수 없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배웠었던 것이 바로 전에 우리 공통수학에서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사이의 상관관계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살짝 이제 내가 예시를 좀 들어보는데 두 가지를 배웠었죠, 크게. x축과 이참수가 어떤 위치관계를 갖고 있느냐, 이러냐 아니면 위에 떠있냐 아니면 접하냐, 이런 것들. 자, 이건 지금 내가 무슨 요소를 확인하고 싶은 거야? 기하적인 요소 아니면 대수적인 요소? 어떤 거? 기하적인 요소를 위치관계라고 했으니까, 위치관계라고 했으니까 기하적인 요소를 확인하고 싶었던 건데, 실제로 기하적인 요소를 확인하려면 방법은 있긴 했었어요. 그래프를 정각에 그리면 됐어. 꼭지점의 좌표만 찾아주면은 그 꼭지점의 y좌표가 이게 0보다 작으면 이렇게 훅 하고 들어갈 것이고,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인 경우에는 그다음 0이면은 이렇게 퉁 하고 튕길 것이고, 그 다음에 0보다 크면은 위에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 꼭지점의 좌표를 정확하게 탁 이렇게 구해줄 수만 있으면은, 그럼 그걸 바탕으로 얘가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안 만난다라고 정해볼 수가 있었어. 그런데 불가능한 케이스가 있었죠. 그게 뭐였지? 2차 함수와 1차 함수 사이의 위치관계. 여러분들이 아무리 금손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아주 애매하게, 뭐 예를 들어서 접하는 상황이 출제가 됐는데, 이걸 그냥 내가 아주 정교하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접하나? 아닌가? 아주 조금 애매하게 안 만나나? 아닌가? 아주 살짝 통과해버리나? 헷갈리잖아, 그치? 그림만 그려서는 그걸 어떻게 파악해? 아무리 금손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손이 컴퓨터가 아닌 이상 절대로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이게 2참수와 1참수 사이의 위치관계를 파악하는 게 기하학적인 요소만으로 대응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을 우리가 해결해내기 위해서 다시 돌아와서 이거 좀 대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 2차 함수와 y는 0, 2차 함수와 y는 0, 그 두 아이의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조금 더 대수적으로 우리가 그걸 들어가 본다면은 또는 이 2차 함수의 y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구하라 라는 2차 방정식을 푸는 그 방식으로 이걸 접근하게 된다면은 그걸 이용해서도 사실 이걸 판별할 수가 있었지. 그래서 예컨대 얘를 y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라고 한다면은 이 두 개의 점은 결국 y가 0이 되도록 하는 x가 뭐야 라는 것을 알아내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아이일 테니까, 우리가 여기에다가 0을 대입해서 만들어지는 0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라는 방정식을 참이되게 하는 x값을 구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2차 방정식을 푸는 행위로부터 그것을 점을 찾는다든지 점의 개수를 찾는다든지 하는 행위가 가능해졌었다. 그래서 기하학적인 요소를 체크하기 위해 우리가 대수를 이용하는 두 번째를 지금 여기에서 배웠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무슨 얘기들을 했어요? 이 점 x들과는 다르게 여기는 요걸 관통하는 x와 요거는 요 관통하는 x, 즉 다시 말해서 이 x와 이 x들은 1참수의 함수값과 2참수의 함수값이 딱 같아지는 그 점이다. 그래서 이 녀석을 y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라고 하고, 얘를 y는 뭐 2x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은 2차 함수의 함수값과 1차 함수의 함수값이 서로 같은 x 다 잡아와, 몇 개인지 궁금하니까 라는 명령을 내릴 수가 있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2차 방정식에서 플러스 2x 플러스 6은 0이라는 방정식을 세워놓고 여기서 판별식을 조사해봤더니 실근이 존재하지 않답니다. 즉 그 말은 y가 0이 서로의 y 값이 같도록 해주는 x의 값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더군요 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니까, 얘는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안 만나는 상황이었나 봅니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던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기하학적인 요소를 기하학적인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서 대수적인 요소를 이용하여 해결하는 것. 자, 다시 뭐라고? 기하적인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수를 이용하는 그 섹션이 바로 우리가 6단원에서 공부했었던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사이의 관계였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 배웠던 내용들이야. 자, 그럼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 살짝 스포를 좀 해드리자면, 물론 그 전과 후에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 메인 컨텐츠는 2차 부등식입니다. 2차 부등식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고 싶은데, 2차 부등식이라는 게 예를 들어 어떻게 생긴 거냐면
x제곱 플러스 우리 2차 방정식 떠올리면 돼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0보다 작다. 뭐 이런 거. 이런 걸 우리가 2차 부등식이라고 한단 말이야. 자, 이 2차 부등식을 풀려고 한다. 자, 일단 우리가 뭘 해결하고 싶은 거야? 기하야, 대수야? 대수지, 그치? 난 대수적인 요소를 해결하고 싶은데 물론 대수적인 요소로 우리가 어떻게 버티면서 풀어낼 수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해. 좀 이따 이제 그걸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긴 할 텐데 뭐 인수분해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풀어낼 수는 있어.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좀 복잡해. 너무 좀 이렇게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좋은 방법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게 이거 2차 함수 그래프를 좀 이용해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야.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면 제법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대수적인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이제 무엇의 도움을 받게 되는 순간이야? 기하의 도움을 받게 되는 순간인 거야. 자, 6단원은 기하적인 요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수의 도움을 받았다면 지금 9단원은 대수적인 요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하의 도움을 받게 되는 이런 사이클의 구조를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단원이 이 공통수학 1의 중추를 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야. 여러분들은 아직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몰랐겠지만 선생님들은 다 알거든요. 이걸 가르치려고 펜을 잡은 선생님들은 당연히 다 아실 텐데 그럼 그들에게 나와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을까? 그럼 당연히 학교에서도 시험 문제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것들로 평가가 되고 그다음에 뭔가 좀 시험 문제 출제할 때 좋은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지. 그리고 한 번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아직 그 뒤에 우리가 대수, 미적분, 그다음 확률과 통계 뭐 조금 더 이제 심화로 나간다면 이제 미적분 2, 기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배우게 될 텐데 그때 배우는 내용들에 뭐가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자, 대수라는 것이 진짜 말 그대로 대수야. 대수적인 요소들을 잔뜩 배우는 곳인데 그 곳에서 배우는 내용 중에 약 3분의 2가 지금 여러분들이 6단원이랑 9단원에서 배우는 내용들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대수라는 것을 공부하는 그 대수라는 책에서 공부하는 것 중 3분의 2가 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기하와 대수에 맞는 기하와 대수에 맞는 그냥 단원 이름 자체가 방정식과 부등식과 함수 사이의 관계야. 그냥 단원 이름 자체가 그래. 그래서 우리가 그때 대수에서 총 3개의 함수를 배웁니다. 첫 번째가 지수함수, 두 번째가 로그함수, 세 번째가 삼각함수. 그 각각의 단원에서 맨 마지막은 뭐냐면 방정식과 부등식과의 상관관계, 방정식과 부등식과의 상관관계, 방정식과 부등식과의 상관관계다. 근데 이게 전체 3분의 2를 차지해. 그 다음은 이제 수열 해가지고 수의 나열, 예를 들어 2, 5, 8, 11 규칙 찾았어? 14, 17, 20, 23 찾았어? 그 다음은? 26 오케이 이런 거. 이 수의 나열, 이 수의 나열에서 규칙성 찾아가지고 뭐야 하는 거 그게 이제 나머지 3분의 1을 담당합니다. 이게 대수가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배울 것이 미적분 1이야. 이 미적분 1은 4분의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서 4분의 1 조금 더 이제 포괄적으로 잡으면은 한 절반 정도쯤 되는 부분이 또 다 이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때 이제 미분이랑 적분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는데 이름이 미적분이라 미값하죠. 미적분인데 그중에 이제 미분을 공부하는 곳에서 미분이라는 것이 뭘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냐면 그래프 잘 그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프를 잘 그리기 위해서 결국 또 뭘 다룬다는 거야? 함수를 다루고 함수의 그래프를 다룬다는 거지. 우리가 지금까지는 잘 그려보지 않았었던 그런 3차 함수, 4차 함수, 5차 함수 이런 그래프들을 그리게 시킵니다. 자, 그럼 당연히 그거 배우고 난 다음에 뭐 했어? 야, 우리가 1차 방정식 배우고 1차 함수 배우고 뭐 했어?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 사이의 상관관계. 2차 함수 배우고 2차 방정식 배우고 뭐 했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사이의 상관관계. 자, 고차 방정식 우리 배웠지? 고차 함수 그래프 그린 거 미적분 원에서 배운다고 했지? 그럼 뭐 하겠어? 그들 사이의 상관관계. 뻔하거든요, 이건. 레파토리가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는 대수와 미적분에서 이 내용을 갖다가 주장창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학년 1학기 때 공부하는 이 두 단원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공부가 됐냐를 가지고 우리가 2학년 때 공부가 얼마나 잘 진행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고등학교 2학년 거 공부하겠다고 나한테 왔었던 상당 학생한테는 내가 무조건 이 두 부분을 체크합니다. 안 돼? 그럼 무조건 너 1학년 거부터 공부. 2학년 거 공부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는 이 내용까지를 아주 완벽하게 숙지를 좀 해주셔야 이제 향후 공부하는 것들에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라는 전체적인 플랜을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라고 떠드는 동안에 한 15분이 지나간 것 같네요. 아무튼 그만큼 중요하다. 자, 우리 첫 번째
내용부터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295페이지. 자, 여러분들이 이제 1차 부등식을 공부를 했었을 당시에 그때 1차 부등식 전에 부등식이라는 것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그 부등식의 정의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부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 부등식의 성질이 등식의 성질이랑 닮은 듯 좀 달랐죠? 그렇죠? 부등식의 성질이 뭐였지? 한번 말해보자. 중딩 때 배웠던 건데. 자, 부등식의 성질. 양변에 같은 일단 덧셈 뺄셈부터 먼저 하세요. 다시 자 차이점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순서대로 얘기하죠. 자, 다시 두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면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양변에 같은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바뀌지 않는다. 양변에 같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바뀐다. 그렇죠? 이게 부등식의 성질이었죠? 그거 그냥 고스란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새롭게 배우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거 한번 그냥 리마인드 시켜준 거.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2차 방정식 부분 공부했었을 때 제일 먼저 냈었던 문제가 이거였어. 자, 다들 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게. AX는 B. 자,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AX는 B.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었지? 일단 A라는 녀석이 양변에 나눠졌으면 참 좋겠는데 나눌 때 우리 항상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했었죠. 왜요? A가 0일 수도 있으니까. A가 0이 아니라면 사실 걱정은 없는데 A가 0일까봐 지금 그 걱정되는 거잖아. 그럼 상황을 나누면 되죠. 1번 A가 0인 경우, 2번 A가 0이 아닌 경우. 그렇죠? 자, 일단 A가 0인 경우 우리가 불안한 것부터 먼저 한번 좀 체크해볼까? 자, A가 0이면 무슨 일이 벌어져? X가 아무리 노력해도 무슨 값을 갖더라도 좌변은 항상 뭐야? 0이야. 우변에서의 이 B의 값이 뭐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협조적이라면은 이 등식은 참이 되겠지만 협조적이지 않다면 이 등식은 참이 되지 못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 좌변은 언제나 0으로 픽스되어 있으니까 이 B라는 것이 만약에 B가 0이 된다고 한다면 등식은 언제나 참이다. X가 1이든 2든 3이든 4든 5든 언제나 좌변은 0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B가 0이 될 수 있다면 이 등식은 언제나 참이다. X가 무슨 값을 갖던지 간에 등식이 참이다. 우리가 이걸 해를 뭐라고 했었어요? 해를 그래서 뭐라고 했었어? X가 무슨 값을 갖든지 이 등식은 참이다. 해가 뭐야? 대답해. 대답 안 하면 오늘 3시간 동안 수업한다. 그냥 무수히 많다라고만 하시면 안 돼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해가 뭐 어떻다고 얘기해요? 해 뭐라고? 에? 물론 부정 뭐 저번 시간에 배운 걸 이용하셔도 돼요. 근데 부정이나 무수히 많다라는 거랑 결국 같은 말이야. 근데 무수히 많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X가 무슨 값을 갖던지 간에 항상 참이라고 했잖아. 그게 뭐야? 아니, 모든 실수를 해를 갖는다. 자, 여러분들 내가 왜 무수히 많다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커트를 했냐면요.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실수. 이거 해 뭐야? 이거 무수히 많잖아.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하는 게 꼭 언제나 실수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X는 자연수. 이게 전부 다 해가 된다고 합니다. 역시 이것도 무수히 많은 거잖아. 실수인 해를 갖고 있는 거랑 자연수인 해를 갖고 있는 거랑 엄연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다라는 개수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해가 몇 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해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 이건 개수의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고 해가 모든 실수다. 이거는 해가 무엇이냐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실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알겠죠? 야, 뭐 그럼 너네들 뭐 부등식 풀 때 자, 뭐 2x 플러스 1은 뭐 3보다 크다. 자, 이거 해가 뭐야? 무수히 많아요. 당연히 무수히 많지. 그렇지 않아요? 2x는 2보다 크다, x는 1보다 크다. 그럼 무수히 많잖아. 1보다 큰 수가 한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하진 않잖아. 해가 무엇이다라고 정확하게 명시하지, 그치? 그런 거랑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제 B가 0일 때는 해가 모든 실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때 B가 0이 아니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자, 좌변은 언제나 0인데 우변은 0이 아니야. 그래서 X가 무슨 값을 갖던지 간에 이 등식은 참이야, 참이 아니야? 참이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해가 없다. 해가 없다라고 쓰면 됩니다. 자, 그럼 A가 0이 아닐 때는 어때요? A가 0이 아닐 때 어떻게 할 거야? 양변을 A로 나눠줄 거지. 그래서 이제 X는 A분의 B라고 써주시면 된다. 그래서 총 이렇게 해는
3개로 나오게 된다. 그게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가장 먼저 공부했었던 예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내가 살짝 스포했죠. 이거 나중에 부등식 때 또 할 거야 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거 물론 아까 다시 공부를 좀 하셨겠지만 지금 책을 보지 않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럼 당연히 A가 0일 때랑 0이 아닐 때 이렇게 나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주의할 게 있죠. 내가 양변을 A로 나눴을 때 조심해야 하는 포인트가 뭐야? A가 그렇지,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이 유지가 되냐 바뀌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니까 0이다 0이 아니다 이걸로만 나뉘는 것이 아니라 A가 0보다 크다, A가 0보다 작다, A가 0이다 이렇게 총 3가지로 나뉘어져야 된다라는 거 일단 캐치해 주시고 이렇게 3가지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십시오.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아까는 뭐 쓱 하고 읽어보기만 했을지도 모르니까. 자, 다들 해보셨죠? 네, 같이 가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거. 자, A가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뭐만 해주면 돼요? 양변을? 네, 그래서 X는 A분의 B보다 어떠하다? 크다.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요. 자, 그다음 두 번째. A가 0보다 작을 때는 X 하고서 이게 내가 여기서 가끔 요런 그 변종을 좀 봅니다. 자, 이게 여기서 이 친구가 나한테 논리를 이렇게 보죠.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도 있을 수 있어. 선생님 봐봐요. A가 음수잖아요. A가 음수니까 말이에요. 제가 이거 음수로 나누는 거잖아요. 오케이. 음수로 나누는 거지. 음수로 나누니까 이게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음수로 나눴으니까요. 뭐 그 친구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뭐 이해가 아예 안 가는 건 아니야. 아니 근데 뭐 A 나누기 B를 우리가 했었을 당시에 자기는 언제나 이렇게 써놨을 거면서 그때 A랑 B의 부호를 막 엄청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막 A의 부호가 뭘까? 막 이런 것들 고민하면서 막 하지도 않았을 텐데 갑자기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그럼 안 되죠, 그렇죠? 언제나 그냥 B를 A로 나누면 그냥 B분의 A, 그 B를 A로 나누면 A분의 B죠. 좀 B를 A로 나누면 A분의 B 아닙니까? A가 양수냐 음수냐 이런 것들은 이 값에 전혀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혹시 오해를 하고 계신다면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A를 나눠주는 행위를 하는 뿐이니까.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B로 나온다면 뭘 해준 거야? 마이너스 A로 나눈 거겠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를 나눠주면 뭐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오겠지만 우리가 뭐 그럴 필요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A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좀 멀리 떨어지니까 어색하네. 자, 그래서 이제 A분의 B가 나오는 건 뭐 당연히 동일하고요. 이때 뭐만 달라진다고? 부등호의 방향만 반대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른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A가 0일 때는 어때? A가 0일 때. A가 0이면은 얘가 그냥 언제나 0이라는 거야. 얘가 0. 자, 그럼 이제 B의 손에 모든 게 달렸죠. 그래서 B가 0보다 더 크냐? 같냐? 작냐? 이 역시도 3가지로 쪼개집니다. B가 이것도 크다, 같다, 작다 이렇게 해서 나열해 볼게요. 자, B가 만약에 0보다 크다면 어떻게 될까요? 야, 얘는 그냥 언제나 0인데 얘가 양수야. 얘는 0인데 얘는 양수야. 자, 그럼 어때? 이 부등식은 참이야 거짓이야? 알 수 없어. 거짓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선 B가 0보다 크다면은 해가 없다. 자, B가 0일 때는 어때요? 얘 0이고 얘 0이야. 0은 0보다 크다. 안 되지, 그렇지. 이것도 역시 해가 없는 겁니다. 0이 0보다 어떻게 커요? 자, 근데 만약에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 있었다면 그럼 그때는 이 두 번째 게 어떻게 바뀌겠어요? 아이, 무수히 많다. 그만 쓰라 그랬지. 이것도 그럼 무수히 많고 이것도 무수히 많아요. 모든 실수. 네, 그때.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만약에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여기는 이제 모든 실수 이렇게 써지겠죠. 여기에 등호가 없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등호의 유무가 굉장히 요 파트에서는 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다는 걸 좀 명심해 주십시오. B가 0보다 작을 때는 얘는 0이고 얘는 음수야. 0은 음수보다 큰가? 참이야 거짓이야? 알 수 없어.
참이야 거짓이야 알 수 없어. 왜 다른 사람들 대답 안 해요? 3시간 할까? 자, 여긴 0이고 여긴 음수야. 그럼 참이야 0이야 아니 뭐 0이 뭐야? 참이야 거짓이야 아니면 알 수 없어. 참이지.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너 또 해가 무슨 많대 이렇게 얘기하지 마. 뭐야? 모든 실수. 여러분들 좀 이따 받는 할당량에 분명히 이런 문제 나올 건데 이거 지금 잘 완전히 이해하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플리즈. 알겠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297페이지. 자, 연립 1차 부등식의 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겠습니다. 연립 1차 부등식의 풀이. 자, 우리가 이제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면은 미지수가 몇 개인 1차 방정식이었어요?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이었었죠? 연립 1차 방정식 하면 이제 미지수가 2개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 그러면은 연립 1차 부등식 이것도 혹시 뭐 미지수가 2개인 그런 걸까? 아닙니다. 요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연립 1차 부등식에 나오는 2개의 부등식은 그냥 일반적인 1차 부등식, 1차 부등식입니다. 그냥 문자 한 개로 있었던 여러분들이 너무나 쉽게 잘 풀었었던.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1차 방정식은 해가 몇 개야? 그냥 하나잖아. 그러니까 미지수가 하나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 갖다가 연립해를 구한다는 건 사실 너무 웃긴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존재하지 않겠지. 그러다가 가끔 해가 똑같은 게 있을 때 그때만 그냥 그놈으로 해가 존재하겠지. 뭐 우리가 뭐 분석하고 연구할 만한 그런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은 해가 무수히 많고 해가 무수히 많으니까 그 중에 공통인 거 하나 없을까 뭐 이런 탐구를 하면서 그걸 다뤘었던 거야. 자, 근데 부등식은 어때요? 부등식 1차 부등식 이 친구는 그냥 네가 항상 좋아하는 말로 해가 무수히 많아요. x가 1보다 크다. 해가 무수히 많지. x가 3보다 크다. 해가 무수히 많잖아. 이 무수히 많고 이 무수히 많은 것 중에서 중복된 거 하나 없을까?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미지수가 하나로 이루어진 1차 부등식만으로도 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것만을 가지고 또 연립 부등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배우는 연립 1차 부등식과 조금 이따 배우는 연립 2차 부등식 이 두 개 모두 미지수가 2개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의 문자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두 문제를 푼다 생각하면 돼요. 문제 2개 푼다. 우리가 그냥 잘 풀고 있었던 부등식 문제 2개 푼다. 자, 그래서 이제 예시를 한번 볼게. 여기 바로 밑에 있네. 박스 바로 밑에. x 더하기 3은 10보다 작다. x 더하기 3은 10보다 작다. 그리고 x 더하기 3은 10보다 작다. 그리고 3x 더하기 2는 8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우린 이 두 부등식의 연립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각각 풀고 공통인 거 쓰면 되잖아. 그게 끝이야. 특별한 개념이 없어. 자, 그런데 내가 이거를 이 수업 시간에 왜 다루려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자꾸 건방지게 자, 남을 풀어봐야겠다. x는 7보다 작다. 몇 팔이? 자, 그 다음에 요거는 3x 플러스 2는 이제 8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제 x는 2보다 에이, 잡았다. 잠깐만요. 이 부등식보다 더 중요한 게 날파리 잡는 거라서. 뭐 하고 있었지? 이거 풀고 있었지. 자, 그래서 이제 3x가 6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x는 이제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x가 7보다 작고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뭐지? 2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다. 2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다. 오케이, 정답. 자, 문제 있어요? 이 풀이 과정에서 문제 있어? 있어. 답은 맞았어. 근데 풀이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왜? 건방지잖아. 감히 머리 굴려가지고 암산으로 해? 하지마 그렇게. 이 쉬운 문제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이것의 해를 내가 부등식 풀 때마다 뭐 하라고 했어? 그렇지. 수직선 그려보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이 말 좀 꼭 들어줘. 너네 부등식 문제 풀고 있는데 수직선 안 그리고 그냥 머리 굴려가지고 그냥 이 식만 딱딱딱 써가지고 딱 한다 그냥 바로 뺏어가지고 다시 새로 풀어줘. 알겠지? 그러면 안 돼. 응?
그래서 이제 x는 7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시고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이제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셔야 아 요만큼이 공통범위구나 하면서 이렇게 답을 안정적으로 쓰지. 알겠죠? 겹치는 부분들을 시각적으로 확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등식을 수직선 위에다가 표시하는 거 꼭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뭐 지금이야 1차 부등식이니까 그냥 평이한 1차 부등식이니까 뭐 그럴 수 있어도 조금 있다가 하는 절대값 기호가 포함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연립 2차 부등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때 이 수직선 안 그리고 뻗팅기고 있다. 그럼 자기 혼자서 3분 5분 걸린다. 알겠지? 그러니까 제발 그림 그려주세요. 시간을 아주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리고 안정감을 대폭 상승시킬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방식이니까. 자, 그 다음에 뭐 298페이지 보면은 뭐 수직선 위에서 뭐 이것과 이것이 연립방정식, 그러니까 이 부등식과 이 부등식의 연립 부등식의 해를 구해라라고 하면 야 이거 겹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이거? 있어 없어? 없잖아. 자 그럼 연립 부등식의 해가 뭘까? 맞아 없어요.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면 돼. 이거 없다 이거야. 이 밑에 그 해가 없는 경우, 해가 하나뿐인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놓고 있는데 읽어보면 너무 당연한 내용들 투성이라서 굳이 수업에선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읽고 끄덕끄덕 해주셔야죠. 알겠지? 오해할 내용도 없으니까. 그렇다고 외우지 마 바보같이. 외우라는 거 아니야. 읽고 이해하라는 얘기야.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99페이지에 4번 박스 별표. 이건 중요해서 별표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이유를 좀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하고 그 다음에 이것과 닮은 꼴이었었던 A는 B는 C라는 연립방정식의 풀이랑 조금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으셔서 그래요. 자 그래서 A는 B는 C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B는 C. 자 그러면 A는 B는 C 같은 경우에는 얘랑 같고 얘랑 같다라는 게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 야 근데 얘랑 같고 얘랑 같으면 그냥 에브리바디 다 같은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세 개 다 같다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렇게 같다고 하고 이렇게 같다고 하고 이렇게 같다고 해서 문제를 풀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요? 같다고. 그러면 그냥 나한테 인사만 하고 가면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들을 풀 때는 세 가지의 조합이 가능했었어. A는 B, A는 C. 그쵸? 1, 2, 1, 3. 자 그 다음에 또 A는 B, B는 C. 왜? 에이. 자 1, 2, 2, 3. 그치? 이거 가능하죠? 자 그 다음 또 A는 C, B는 C. 1, 3, 2, 3. 이 세 개 중 뭘 써도 다 괜찮았어. 그치?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야 얘랑 같고 얘랑 같으면 B랑 C랑 같지 안 같겠냐? 야 얘랑 같고 얘랑 같으면 A랑 C랑 같지 안 같겠어? 얘랑 같고 얘랑 같으면 A랑 B랑 안 같겠냐? 다 같지? 전부 다 싹 다 세 개가 다 같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서 어떤 거 하나든 그냥 풀어내면 정답이 나왔었어요. 그게 그냥 이 연립방정식의 풀이었다. 그쵸? 이거 중2 때 배웠었던 내용인데 다 기억나십니까? 하나죠? 그죠? 자 그런데 부등식은 이게 좀 묘하게 달라. 자 밑에다가 쓸게 그냥. 자 이것도 결국 이론적으로 따진다면 이거 순서 맞춰서 쓸게요. A는 B보다 작고 A는 C보다 작다. 그 다음에 좀 떨어져서 A는 B보다 작고 B는 C보다 작다. 그 다음에 A는 C보다 작고 B는 C보다 작다. 자 이렇게 총 3개가 나왔다는 거잖아, 그치? 이게 똑같이. 근데 여기에서는 이걸로 하나 상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뭘 하면 큰일 나고 반드시 뭘 해야 해요. 이 중에 골라야 돼. 정답. 자 생각해봐. 누굴 골라야 하는가, 그리고 다른 걸 고르면 왜 안 되는가.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르면 안 되거든요. 그럼 망해버립니다. 정확히 이 의미를 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만 되고 나머지 2개는 안 돼. 그 이유를 생각하세요. 답은 뭐 다들 눈치껏 얘기는 합니다. 왜 다른 애들이 안 되는데? 라고 하면 거기서는 어버버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내는 거. 자, 시간 한
1, 2분 정도쯤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다 되셨을까? 네, 자, 그러면 자, 셋 중에 뭔 것 같아요?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 것 같습니까? 가운데 게 되고 나머지가 안 되는 것 같죠? 자, 그럼 이거 토스 받아서 자, 자네. 그럼 얘는 왜 안 된다고 생각해요? B가 큰지 C가 큰지. 네, 잘 찾았습니다. B가 큰지 C가 큰지 대소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A가 막내인 건 알겠어. 근데 둘 중에 누가 더 큰지 이것만 갖고서 표현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얘는 얘를 온전히 담지 못해요. 자, 그럼 얘는요? 이것도 그럼 비슷하죠. C가 1등인 건 알겠어. 제일 큰 놈인 건 알겠어. A랑 B 중에 누가 더 작은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지. 자, 그럼 두 번째 거는 A는 B보다 작아. 근데 B는 또 C보다 작대. 아, 그러면 B를 중간 4개로 해서 A는 그것보다 작은데 C는 그것보다 크니까 순서가 명확해졌잖아. 얘가 제일 크고 얘가 중간이고 얘가 제일 작다라는 거. 그 이유 때문에 이 중간 것만 오직 얘를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이거 쓰시면 큰일 납니다. 답이 완전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중앙에 있는 것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단순히 야 중앙에 있는 것만 쓰면 돼 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그냥 외우기만 했기 때문에 요 안에서도 헷갈릴 수 있지만 갑자기 여기에서도 아 이것만 써야 되나? 하고서 이게 뭔가 좀 굉장히 제한이 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걸 이용하는 게 굉장히 좀 효율적인 문제조차도 불안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요거는 괜찮지만 이건 안 된다라는 것도 확실하게 거기다 명시를 좀 해두셔야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잘 습한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왜 이게 되는지 그리고 왜 얘네가 안 되는지 간단하게나마 메모해 두시고 있다가 배치 테스트 하실 때 잘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절대값이 있는 1차 부등식을 보고 싶은데 적당한 예시가 이그젠플을 풀어볼까? 자, 이그젠플 1번, 2번, 3번을 같이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이그젠플에 들어가기 이전에 절대값 x라는 것의 의미부터 먼저 좀 얘기해보자. 자, 어이 절대값의 정의가 뭐야? 직선에서 원점에서 x까지 거리. 오케이. 자, 그럼 계속 문제 낼게. 이건 어제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이 맞췄던 문제들이야.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 알겠지? 자, 2의 절대값은? 어이 미친놈아, 왜 이렇게 늦게 나와? 자, 왜 이렇게 느려? 이거 자 다시 2의 절대값은? 2랑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 2요 2. 잠깐만. 잘못. 잠깐 영상 좀 멈춰야 되겠네. 이거 회초리 어디 있어? 잘못했어요. 2랑 마이너스 1? 아이, 와, 절대값이가. 와, 이 고땡 중에 다니는 그 이땡 모씨 절대값 2가 2랑 마이너스 2다. 와. 잘못했어요. 오케이, 알겠어. 자, 명예 회복할 기회 줄게. 자, 그러면 절대값 마이너스 5는? 절대값 0은? 0. 그럼 절대값 1은? 1. 그럼 절대값이 3인수는? 3인수요. 절대값이 3인수는? 3. 3인수면 3이랑 마이너스. 잠깐. 자네 공통수학 1이 아니라 중1을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헷갈리게 말해. 뭘 헷갈리게 말해. 이게 원래 문제 나와 있는 멘트야. 자기 혼자서 그냥 세상이랑 대척점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자, 다시
그럼 절대값이 마이너스 2인 수는 이길 수가 뭘? 절대값이 마이너스 2인 수 뭐야 빨리 말해. 그것이 마이너스 이길 수가 5 4 3 아니 이. 이게 거 아니야? 1 정답은? 업이 뭐야 업이? 아 없어. 없어. 네 그래요. 절대값이 마이너스 2인 수는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절대값 뭐 이건 2라고 할 수 있지만 절대값이 마이너스 2 거리가 마이너스 2가 뭐야? 말도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없다 알겠죠? 절대값이 마이너스 2인 수는 없습니다. 너네들 많이 헷갈리게 만들었었던 문제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절대값이라는 것을 아까 이제 정의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오직 이걸로만 이해해서 이 방정식 문제들을 풀 수 있었어요. 자 절대값 x가 2다. 그럼 x는 자 너가 다시 한번 얘기해봐. 절대값 x가 2야. 그럼 x는 자 절대값은 너가 대답을 리드해. 자 x는 2랑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 오케이 좋아요. 자 절대값 x가 2인 수는 2랑 마이너스 2. 자 그럼 이거 부동식으로 바꿔보자. 절대값 x라는 것이 2보다 작아. 무슨 얘기일까 그러면? 자 x는 x는 잘 생각해봐. 2보다 작고 마이너스 2보다 큰 그렇지. 2보다 작고 마이너스 2보다 크면 되죠. 그러니까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2보다 작으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수직선을 떠올리겠죠? 여기 원점을 떠올릴 거고. 그럼 이게 거리가 2보다 작은 만큼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도 2보다 작다라는 얘기가 그냥 경계 2와 마이너스 2. 이 사이 어딘가에 존재한다라는 얘기 아니겠냐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절대값 x가 2보다 작다. 이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뭐 절대값을 막 풀고 뭐 하고 그럴 필요 없이 절대값 x가 2보다 작아? 그럼 x가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2보다 작다는 얘기니까 2랑 마이너스 2 사이에 존재하면 되겠네.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 절대값이 있고 그냥 숫자만 있는 이런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들은 이렇게 절대값의 의미, 정의를 가지고 살펴보면 된다. 이건 우리가 방정식 부분 이야기했었을 때도 그랬죠. 그래서 절대값 기호와 숫자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구성되는 경우에는 절대값의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그래서 이와 유사한 사례로 절대값 2x-1이 3이다 그러면은 2x-1이라는 것이 3이거나 마이너스 3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었던 것처럼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값 2x-1이 3보다 작다라고 한다면은 2x-1이 하면서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야. 이게 절대값이 3보다 작다는 얘기는 그럼 3과 마이너스 3 사이에 있다는 얘기겠구나 이렇게 이해됐죠? 이렇게 심플한 케이스에서는 심플하게 접근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방정식에서 우리가 절대값이 두 개가 있거나 아니면은 절대값 바깥에 또 다른 어떤 문자를 사용한 식이 있거나 이렇게 좀 복잡해진 경우에는 반드시 뭐 하라고 했지? 뭘 그리라고 했었는데 수직선 그려놓고 표시하면서 해달라라고 강조했었죠. 그리고 그 수직선이 결국 여러분들의 답안지가 되었었으니까. 자,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또 어디 있을까? 여러분 마음에 드는 게 없네요. 자, 그냥 내가 만들게. 자, 절대값 x-1 플러스 절대값 x-3이 7보다 작다. 자, 절대값 x-1 더하기 절대값 x 플러스 x-3이 7보다 작다. 자, 뭐부터 먼저 하자고? 이 수직선이 여러분들의 답안지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답안지가 될 거야. 자, 그럼 얘가 0인 데랑 얘가 0인 데를 각각 표시해 줘야 되겠죠. 그게 어디랑 어디예요? 1이랑 3.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똑같아. 방정식에 썼을 때랑 얘가 각각 부호가 뭔지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 왼쪽 얘 뭐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었어요. 마마 그치? 자, 얘는요? 불마. 얘는 불. 자, 그러면 이 1보다 왼쪽에서 이 부등식은 무엇인 것처럼 행동할지를 생각해보는 거야. 무엇인 것처럼 행동할지. 자,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게 마이너스라면 절대값은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죠? 자, 절대값 마이너스 3은? 절대값 5는? 그렇지. 자, 그러면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것이 양수면 절대값이 무슨 역할을 해?
아무것도 안 해. 그치? 근데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것이 음수면 무슨 역할을 해? 부호를 받는 부호를 바꾼다라는 표현보다는 좀 더 수학적으로 마이너스 1을 곱합니다. 네, 맞아요. 마이너스 1을 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절대값 x-1이 마치 무엇인 것처럼 행동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저 x-3은 마이너스 x 플러스 3처럼 행동하겠죠. 그것은 7보다 작다. 그래서 풀어줘 볼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7보다 작다. 요거 살짝 우리 숫자 조정 좀 하자. 분수가 나오니까 좀 짜증나네. 8? 8로 바꿀까? 8.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x는 4보다 작다 하니까 2x는 그냥 마이너스 2x 쓸게. 이건 4보다 작다 하니까 그냥 x는 한 번에 쓰자. 마이너스 2보다 크다.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자, 근데 여기서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어느 세계에서 해가 이게 나온 거야? x가 1보다 작은 그 세계에서, x가 1보다 작은 세계에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면 참입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지. 그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오직 이 세계에서만이야. 다른 세계가 아니야. 오직 이 세계에서만 x가 마이너스 2보다 큰 범위에서 참입니다. 자, 그 말은 그 무슨 말이겠어? 1보다 작은 범위이면서도 이것인 범위, 즉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에서 참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셈인 거야. 그걸 이 위에다가 표시한다.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근데 하염없이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뚝 떨어져야 되겠죠. 우리는 1보다 작은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보통 절대값 안에 있는 것이 0 또는 양수인 경우에는 막 안 바뀌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0이랑 양수랑 좀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갖고 다니고 뭐 그런 셈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1보다 작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총 3개로 쪼개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섹션은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아니라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로 잘립니다. 근데 물론 이 1이라는 것을 여기다 붙여도 저기다 붙여도 상관없기는 해요.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와. 여기다 붙이나 저기다 붙이나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오는데 그래도 알아는 두세요. 우리가 작다라는 곳에 붙는 것보다는 크다라는 곳에 0이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다, 3보다 작다, 그리고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세 개 범위가 나뉜다라는 거. 이해됐어요? 네, 크다에 0이 따라 붙는다.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범위에 대해서 어떻게 식이 세워지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어쨌든 풀마니까 x-1 그대로 써주시고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고 써주시고 얘는 작습니다. 뭐보다? 8보다. 계산해보시면 어떻게 돼요? x랑 x 뭐 다 없어지고 그럼 얘는 2가 8보다 더 작다라는 결과가 나오죠.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봐. x 사라졌죠? 그럼 해가 존재하지 않죠, 그쵸? 그래서 해가 없다. x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안 이상해? 이상하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답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많이들 틀립니다. 혹시 볼펜으로 메모하셨던 분들 있으면 미안합니다. 근데 실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답을 써서 틀려요. 근데 내 말 중에 되게 어색한 게 없었거든? 뭔가 좀 이상한 낌새는 좀 느꼈을지 몰라도 근데 그거는 뭔가 내 행동이 이상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고 여기서 가장 많이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x가 사라졌죠. 근데 해라는 게 뭐야? x의 값이지. x의 값인데 x가 사라졌어. x가 사라졌으니까 해가 없어. 너무나 논리정연한 구조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런데 해는 x가 아니라 x의 값이야. 자, 무슨 얘기냐면 x가 무슨 값을 가질 때 이 부등식이 참이냐라는 질문이거든요. 자, 그러면 x가 1일 때 이 부등식 참이야 거짓이야? x가 2일 때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x가 3일 때 참이 아니 3은 뭐 포함 안 되니까 x가 그럼 뭐 1.5일 때 참이야 거짓이야? x가 뭐 1.7일 때 참이야 거짓이야?
그래요. x는 사라졌을지언정 x가 무슨 값이 되든지 간에 이 부등식은 언제나 참이잖아. 그렇죠? 자, x는 없어졌을지언정 x가 무슨 값을 갖던지 간에 이 부등식은 언제나 참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x는 이 부등식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나누는 어떤 주인공이 되지는 못하지만 사라져버렸으니까 대신 그 아이가 무슨 값을 갖던지 간에 언제나 얘는 참인 소리이기 때문에 언제나 참이기 때문에 그 x가 뭐가 되든지 간에 언제나 참, 즉 해는 모든 수라고 쓰셔야 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해가 없다가 아니라 x는 없어졌을지언정 모든 실수가 해가 된다라고 꼭 함께 적어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실수를 먼저 내가 선수 친 겁니다. 나 목이 좀 잠겨가지고 물 좀 마셔. 가정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어. 저랑 같은 케이스 있으면 다 없애버려. 야 근데 특강 수업 듣는데 태블릿 왜 갖고 와요 근데? 너무 웃겨. 가끔 볼 때마다. 특강 수업 듣는데 태블릿이 책상에 왜 있는데 그치? 자 계속 이어서 갈게요. 자 와 어서 와.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개에서 얘가 해다라고 이야기했잖아. 이것도 그럼 마찬가지지. 이 세 개에서 얘가 해다라고 나온 거야. 이 세 개 속에서. 즉 뭐야?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범위에서 항상 참이다라는 얘기지. 이게 특히 전체에서 다 참이다라는 얘기가 아닌 거라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표시해준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모든 범위에서 다 참이다. 이것도 이제 이건 이거 대차. 됐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 이거 수직선 반드시 꼭 쓰면서 가야 됩니다. 이 위에다 표시 반드시 해주세요 이거. 자 그 다음에 3보다 큰 범위에서는 어떨까? 얘는 x-1 더하기 x-3은 8보다 작다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2x-4가 8보다 작다. 그래서 얘는 12보다 작다. x라는 것은 6보다 작다라고 써지게 되겠습니다. 역시 똑같아요. 이 범위에서 이때가 참이다. 즉 6보다 작은 범위. 그렇지만 3보다는 크거나 같은. 이렇게까지. 다 됐나요? 다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빗금을 촥 쳐주시게 되면은 해가 뭡니까? 너희들 답안지를 읽어주는 거잖아.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이렇게 끝. 그래서 부등식에서는 반드시 이거를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한꺼번에 합쳐서 써주실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여기 밑에다가 다 꽉꽉 써야 돼요. -2보다 크고 1보다 작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3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다. 뭐하러 이 짓을 해? 그냥 여기 위에다 표시만 하면 되지. 그래서 수직선을 반드시 그려놓아야 여러분들이 뭘 써야 될지 해가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한 큐에 해결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효율이 좋은 방식이니까 제발 좀 쓰세요. 안 하고 있다가 시간 오래 걸리고 문제 틀리고 그러면 제가 답답해 죽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부등식에서 우리가 절대값이 있는 것까지 다 다뤄봤습니다. 그럼 쭉 넘어가 볼게요. 사실 예제 문제들까지도 좀 풀어보고 싶었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나지가 않아가지고. 자, 2차 부등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부등식.
321페이지예요. 숫자 좋다. 3, 2, 1. 카운트다운. 잠시만. 간식을 보내주셔가지고. 오늘따라 목을 좀 안 성이네. 자, 2차 부등식 보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아까 살짝 스포를 했죠? 우리가 오늘 배운 메인 컨텐츠가 뭐다? 뭐다? 2차 부등식이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의 핵심. 가장 중요한 2차 부등식. 자, 원래 2차 부등식은 2차 방정식을 풀던 것과 유사하게 풀렸습니다. 자, x제곱 플러스 뭐 해볼까? 3x 플러스 2. 아까 우리 이거 쓰지 않았나? 그치? 이거 한번 써볼게. 0보다 작다. 자, 우리 2차 방정식 풀 때 어떻게 썼더라? 인수분해 했었죠. 자, 이거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x 플러스 1, x 플러스 2, 0보다 작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뭐랑 뭐를 곱해야 0보다 작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랑 뭐를 곱해야 될까요? 음수, 양수. 맞아요. 음수, 양수를 곱하면 되겠죠. 음수, 양수. 자, 그러면 한 놈이 음수고 한 놈이 양수면 되는데 둘 중에 누가 음수가 되고 누가 양수가 돼야 될까? 그건 눈치밥으로 그냥 얘기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론적으로 음수, 양수, 양수, 음수 둘 다 가능하긴 해요. 그쵸? 근데 생긴 모습을 봐봐요. x 플러스 1. 그 얘가 음수가 되고 얘가 양수가 돼야 되겠지, 그치? 그 경우밖에 없잖아요. 얘가 무조건 얘보다 1만큼 더 크잖아,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너가 음수고 너가 양수면 되겠다. 따라서 x 플러스 1이라는 것이 음수고 x 플러스 2라는 것이 양수면 되겠구나. 연립 1차 부등식으로 바뀌어버렸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풀어주면은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 나오게 되고요. 수직선 위에다가 옮겨주시면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원래 부등식은 우리가 이렇게 풀어왔었어요. 대수죠. 2차 방정식 풀듯이. 오케이? 자, 옆에 또 다른 문제를 한번 내보고 풀어볼게요. 아직 뭐 쓰시고 있는 거 같아서.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0보다 크다. 이것도 한번 풀어볼까? 자,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돼요.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1. 그것이 0보다 크다. 이것도 잘 안 나오는 거지. 잘 보여요, 이거? 좀 흐린가? 좀잘 보여요. 조금 흐려? 이거 그러면 이렇게 덜 세워놓으면 돼. 다른 거 볼게. 자, 그런데 둘을 곱해가지고 0보다 크다. 그럼 뭐 어떻게 되어야 되겠어? x 마이너스 뭐라고? 둘 둘 다 양수거나 음수. 둘 다 음수면 되겠죠. 네, 그래서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면 된다. 그래서 x-5가 0보다 크고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이거 또는 x-5가 0보다 작고 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이 두 개를 풀어주면 돼. 그래서 이제 x는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자, 확실히 귀찮죠. 그쵸? 확실히 귀찮지. 그래도 끝까지 한번 가보긴 해. 하자. 자, x가 이제 5보다 크다. 그리고 x는 반대죠.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 다음 또는 x는 5보다 작고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자, 수직선 위에다 나타내볼게. 자, 요거 x는 5보다 작고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공통범위 여기죠? 이거 또는 x는 5보다 반대로 했네. 자, 다시 미안. x는 5보다 크고 여기가 5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x는 5보다 크고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공통범위일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또 요거 x는 5보다 작다,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요거랑 요거의 공통범위니까 이젠 또 여기가 색칠되겠죠. 그래서 이것 또는 이거니까 x는 1,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혹은 x는 5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야, 고작 이거 하나 푸는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 일이야? 불만이 쌓이겠어 안 쌓이겠어? 쌓이겠지. 그래서 야 하지 말자 이거. 뭐 좀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괜히 적었다. 옆에다 그냥 이거 똑같이 풀면서 비교해드리면 참 좋았을 텐데. 어쨌든 여러분들 기억에 남아있죠? 정말 지랄맞은 방식이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2차 부등식을 좀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했는데 어떤 똘똘한 친구가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야, 이거 y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라는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가능해 불가능해? 그럼 우리 모두 다 가능해 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죠? 가능하죠. 뭐 이거 그래프 그리는 게 뭐 어렵다고, 그치? 어떻게 그려지지? 뭐 꼭지점을 이용해서도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우리가 축과의 위치 관계를 가지고도 그림을 그릴 수 있었어. 근데 어떻게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 하고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 부등식이랑 이 함수의 꼴을 가만히 잘 보니까 이 부등식은 얘가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작다라는 말은 함수값이 0보다 작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야. 얘가 0보다 작은 x의 범위가 궁금해 라는 말은 함수값이 0보다 작은 x의 범위가 궁금해 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야. 근데 함수값은 x값이야 y값이야? y값이 0보다 작게 되는 x값이 궁금해 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 되어버린다고.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면 이거 내가 그래서 이차함수 시간에 너희들 엄청나게 연습시켰던 거야. 자, 이 범위에서 요것보다 작은 범위에서 그림이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이렇게 점들이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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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da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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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다다다다다다da다다다da다다d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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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에 대해서는 대응하는 y의 값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요 x에 대해서는 y 값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요 x에 대해서 y 값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응, 잘했어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참수가 x축과 어느 점에서 만나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어떤 순간에서 뭐 범위가 얘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함수값이 양수더라,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함수값이 음수더라, 얘보다 큰 범위에서는 함수값이 양수더라 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너네가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꼭지점을 중심으로 하는 그래프 그리기법을 써야 됩니까? 아니면 x축과 만나는 점, 즉 x절편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기법을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꼭지점이에요? x절편이에요? 2번이겠죠. 당연히. 그치? 네, 좋아요. 2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네들이 이것을 완전제곱식으로 만드는 꼭지점 구하기가 아닌 x절편을 구하도록 하는 y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의 라는 방정식을 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정식을 푼 결과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는 0이라는 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아하, 따라서 x가 마이너스 1 혹은 마이너스 2라는 지점에서 얘는 0이라는 함수값을 갖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아래로 올록한 함수의 그래프를 상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젠 눈으로 보고 함수값이 0보다 작은 범위를 찾아 말해주면 돼요. 자, 어디입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요. 그래서 그게 정답이에요. 따라서 이 부등식의 해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자, 여기에 부연 설명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이게 과정이 더 긴 것 같은데요, 더 복잡한 것 같은데요, 별로 혁신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자, 생각해보세요. 나 지금 이 부등식 풀고 싶어요. 그러면 y는 삐리리라는 2차 함수의 그래프의 함수값이 0보다 작은 부분 찾으면 되니까 y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을 찾아서 그래프 그린 다음 사이의 범위를 이야기하면 되겠다. 끝났잖아. 그쵸?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사실 다른 것들 다 필요 없어요. 자, 다시 처음부터 풀어볼게. 부연 설명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문제 풀듯이 y는 삐리리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그러면 이 친구가 x가 0인 경우, 그러니까 y가 0인 경우가 궁금하네. x 1, 2 해서 x 플러스 1, x 플러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오케이, 여기가 y가 0보다 작다. 따라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끝! 이 원리가 정확하게 이해된 사람은 굳이 막 뭐 2차 함수, 2차 막 방정식 뭐 어쩌저쩌고 막 안 써도 되잖아. 내가 뭘 해야 될지 명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해서 y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구하면 그럼 바로 그걸 이용해서 관찰을 통한 해를 작성해 볼 수 있겠구나 싶으니까. 우리 아까 여기서 개고생하면서 썼었던 그 문제도 한번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엇이었었냐면은 0보다 크다라는 부분이었죠. y는 왜 y가 왜 나와? 자, x제곱 마이너스 5x 까먹었어. 4x였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다. 자, 그럼 똑같아. 우리는 y는 삐리리라는 2차 함수가 궁금한 거야. 근데 그 2차 함수의 그래프가 결국 x축과 어디서 만나는지가 궁금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y가 0이 되는 순간에 x의 값이 궁금해진 거야. 이 2차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떠올려야 했는데 그 2차 함수가 x축과 어디서 만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2차 방정식을 풀게 됐었던 거야. 그래서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셋 간의 협동 공조가 이 2차 부등식을 효율적으로 풀게 만들었습니다. 선생님들 눈에 얼마나 이게 이뻐 보이겠냐고, 그치?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아까 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함수 및 방부등식에서의 활용, 함수 및 방부등식에서의 활용, 대수와 미적분에서 그걸 주구장창 계속 배우고 있는 거야. 이해됐지?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니까 x-5 x 플러스 1은 0이라고 식을 세울 수 있고요. 오케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1과 5라는 곳에서 x축이 x축과 만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관찰을 통한 답만 써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함수값이 0보다 큰 범위가 어디라고 생각드십니까? y값이 0보다 큰 x의 범위가 어디라고 생각들어요? 자, 한번 얘기해볼까? 네, y값이 0보다 큰, 함수값이 0보다 큰 범위가 어디예요?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뭐보다 어떻고? 마이너스 1보다 오케이, 마이너스 1보다 작고.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5보다 큰. 오케이, 잘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완전 정복하셨네요. 잘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혹은 5보다 크다. 여기선 근데 그리고를 쓰면 안 돼요. 방금 전에 이제 약간 좀 그리고와 또는이라는 것이 조금 이제 애매모호하게 연결어가 붙어가지고 마이너스 1보다 작고 5보다 크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고라고 하면 안 되고 거나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5보다 크다. 우리 어제 명제 시간에 배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랑 또는이라는 게 수학에서는 굉장히 이제 엄밀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표현을 할 거라면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5보다 크거나. 근데 뭐 수학에서는 그렇게 이제 쓰지는 않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혹은 그냥 5어를 붙이세요. x가 5보다 크다. 이렇게. 아까 우리가 여기서 완전 고생했었던 것보다 훨씬 혁신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지 않게 되었습니까? 그쵸? 이게 기하의 도움을 받아서 대수를 효율적으로 풀어내는 방법입니다. 재밌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2차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떠올린다.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y가 0인 순간의 x의 값, 즉 x 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2차 방정식을 푼다. 그래서 2차 부등식 문제지만 2차 방정식을 풀어서 포인트를 찾고 관찰을 하여 답을 써주면 된다. 2차 방정식을 풀어서 포인트 찾고 2차 함수 그래프 완성하고 그걸 이용해서 관찰을 통한 해를 작성한다. 이게 여러분들이 2차 부등식을 풀 때 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도영이도 기초 오답 쓸수 있어요. 아, 오케이. 할게. 가서 밥 먹고 와. 우리 집합 해야지, 그치? 집합. 그거 집에 가서 집합만 하고 집 가자 그러면. 그러면 할 수 있지. 오케이. 가끔 보면 유치원이야. 자, 그래서 이제 2차 부등식을 우리가 이렇게 좀 공부를 했고요. 자,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잘 풀리는 그런 형태의 2차 부등식이고,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2차 부등식도 하나씩 존재합니다. 이게 뭐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가 0보다 큰 x의 범위를 구하라. 자, 한번 먼저 풀어볼래요, 여러분들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가 0보다 크다. 이 부등식 한번 풀어보자. 당황스럽죠, 그렇죠? 뭐가 돼야 되는데 뭐가 안 되잖아?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안 되지, 그치? 근데 여러분들의 목표를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목표는 인수분해가 아니었어요. 생각해봐. 우리는 지금 이 2차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내가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이거 쓰고 있었던 거야. y는 이라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었던 거예요. 너네가 하고 싶었던 건 사실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 2차 부등식을 풀고 싶었던 거야. 근데 그때 y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0은 하는 2차 방정식을 풀려고 했던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표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입니다. 인수분해가 아니에요. 인수분해는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에 필요한 수단에 불과했었어. 그래서 너네가 이 그래프를 성공적으로 그려낼 수만 있으면 관찰을 통한 답 구하기가 가능해집니다. 그죠? 자, 다들 얼추 되신 것 같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너네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y는으로 정리를 하고 그럼 이게 y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궁금해, x절편이 뭔지 궁금해 라고 해서 0은 하고서 2차 방정식을 풀려고 시도를 해봤어요.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놈 봐라 하고서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라도 근을 구하려고 했더니 그 근해 공식 결과 혹시 구해보신 사람 있어요? 근이 어떻게 나와요? 허근이 나옵니다. 물론 근해 공식을 쓰지 않고도 그냥 딱 봐도 그냥 얘는 허근 나오게 생겼는데 라고 하셨으면 훨씬 좋고요. 어쨌든 얘는 허근이 나오거든. 자, 허근이 나온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겠어? 해석을 해봐. y가 0이 되도록 하는 x가 없다. 그래요, 그거예요. 그게 핵심이야. 자, 그러면 아래로 볼록인데 x가 어떤 값에서도 y가 0이 안 나온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이게 x축이라면 그렇지, 위로 붕 떠있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중요했었던 거지. 자, 그럼 이 그림을 보고 관찰합니다. 함수값이 0보다 큰 x의 범위가 뭐냐? 라는 거. 자,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세요. 어떤 x에서 함수값이 0보다 큽니까? 소신껏 얘기해주세요. 맞아요, 모든 실수. 그래서 답은 모든 실수. 할만하죠? 괜찮죠? 그죠? 지워도 되실 거? 네. 자, 문제를 2개만 더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 정도쯤만 더 내볼게요. 자, 1번.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7은 0보다 작다.
2번. 누가 봐도 인수분 안 되게 생겼죠. 자, 2번.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아, 작거나 같다. (3번)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라는 것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세 문제를 지금 한번 풀어보십시오. 아마 공간이 좀 부족할 테니까 종이 갖다가 풀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종이 없으신 분. 자, 종이 드릴게요. 자, 그려주십시오. 자, 500원, 500원. 자, 종이 500원. 자, 여기 있어? 하나밖에 못 팔았네? 자, 하스동 500원 아니니까. 자, 풀어봐. 다 맞으면 면제. 갔다 와. 이거 그래프까지 그려야 돼요. 그건 너가 판단해봐. 어떻게 하는 게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지 말이야.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 정리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식을 써야 돼서 쓰는 게 아니라 쓰니까 나에게 유리해서, 쓰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좀 더 잘 풀게 되어서 그래서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당황시킬 수 있을 만한 세 문제라서 내가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봤을 때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헉해요. 응? 근데 일반적이지가 않네 하면서 각각의 요소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오늘이 며칠이지? 8월 7일? 8차식. 다 하신 분들은 뭐 주변에 있는 것들 좀 보시면서 휴식도 중요하긴 한데 다른 것들도 보면서 시간을 좀 더 아껴주세요. 아니면 자기가 한 거 다시 검토해보시거나. 시간은 지금부터 3분 정도만 더 드릴게요.
자, 같이 볼까요? 자, 일단 첫 번째 거. 여러분들을 좀 당황시켰었던 요인이 무엇이냐? 일단 이 친구는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래서 혹시 얘도 아까처럼 뭐 좀 이렇게 위로 붕 떠 있거나 뭐 그런 그래프인가? 하고 판별식을 써봤더니 그건 또 0보다 커. 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일단 두근은 존재한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일단 아래로 볼록이면서 두근이 존재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연적으로 당연히 얘네들을 찾아내야만 해요.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된다며. 그럼 뭐 어떻게 해? 포기할 거야? 그렇지. 근해 공식을 썼어야죠. 그래서 얘는 x가 자 2분의 마이너스 3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28하니까 얼마야? 28이. 그러니까 더하면 얼마지? 30? 37? 37 끝났잖아.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37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37 어색해하지 마세요. 분명히 이 결과가 나왔으면 이 결과가 나온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면 돼? 이것과 이거 사이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이게 1번 문제 정답이었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정답. 그러니까 1번은 인수분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것도 아니라서 근을 무조건 구해내야 되는데 근해 공식을 구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주저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출제한 문제. 2번. 얘는 그냥 인수분해가 되어버리죠. 근데 너무 간단하게 되어버려가지고 그래서 당황스러운. 이게 어떻게 그려진다는 거야? 퉁하고 x축이랑 튕긴다는 얘기지, 그치? 여기는 마이너스 2일 것이고요. 근데 그게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구하래. 그럼 답을 뭐라고 쓰면 되겠어? 마이너스 2. 그렇지, 마이너스 2. 어떻게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방정식처럼 나올 수 있지? 에이, 설마 그거 아닐 거야 라고 하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문제. 혹시 그래서 이걸 소신껏 쓰기 두려워하셨다면 반드시 메모해 두시고 별표까지 쳐주세요. 근해 공식을 쓰는 걸 주저하는 아이들을 위해 부등식의 해는 반드시 범위로 나와야만 한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어린 친구들을 위해. 알겠죠? 자, 그다음 세 번째. 자, 이거는 뭐 별로 이상하지 않은데 뭐 정상적인데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2차 항의 개수가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 이거 어떻게 처리했어? 그렇지, 그것만 해주면 너네들한테 익숙한 식으로 바뀌잖아. 근데 이걸 가지고 꿋꿋하게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의 그래프를 성실하게 그리고 있는 친구들을 많이 봅니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위험하잖아. 굳이 리스크를 왜 갖고 가? 그냥 내가 양변에다 마이너스 1만 곱해주면은 이 최고창의 개수를 양수로 만들어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에게 유리한 전장으로 먼저 바꿔놓고 임해주셔라.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0보다 작다라고 써놓고 나서 문제 풀어주면 편하잖아. 그래서 부등식의 성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순수한 친구들을 위한 문제였습니다. 자, 옆에다 메모해 또. 어떤 요소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냈는지, 얼마나 여러분들이 선배들이 많이 틀리고 어려워했으면은 자, 그 밖에 이제 뭐 해가 특별한 케이스 뭐 하면서 저 3번 박스에 다 정리가 잘 되어 있긴 하네요. 다 잘 정리가 되어 있긴 한데 뭐 D가 어쩌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은 외우라고 써놓은 게 아니야. 공식처럼 써놓은 게 아니라 결과들을 그렇게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정리되더라라는 보고서야. 그냥 보고서. 그러니까 이 보고서를 보고서 이 보고서의 결과를 외우려고 하면은 그건 좀 곤란하죠. 취지가 그게 아니었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보고서를 보고 외울 생각하지 마. 뭐 여기에서 뭐 이 지금 박스에 보면은 뭐 칸이 몇 개야 이거? 12개네, 그치?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이제 D가 0일 때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해가지고 외우지 마. 나도 안 외우고 있어. 그냥 뭐 하면 돼? 그냥 그 순간 판단을 내리면 돼. 당연한 거야. 알겠지? 잠깐 쉬고 있어. 나 수업 곧 끝나니까. 자, 그 다음에 325페이지 4번 해가 주어진 2차 부등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주어진 2차 부등식. 자, 우리가 저번에 이제 해가 주어진 2차 방정식을 푸는 거는 연습 잘 해봤었는데, 그치? 해가 주어진 경우에 2차 방정식 어떻게 풀었지, 그거? 예를 들어서 해가 1이랑 2야. 그러면 이놈은 x-1과 x-2를 인수로 갖겠다 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일단 가장 원시적이면서도 기초적인 아이디어. 그런데 그것에 단점이 있었어. 가장 치명적인 단점. 오래 걸려요. 어떤 상황에서? 그 해가 복잡한 경우에. 예를 들어 해가 1 플러스 루트 2랑 1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두 개 나왔었을 때, 그럼 x 마이너스 해가지고 이거 3개짜리니까 도합해서 9개 항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9개를 다 정리하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틀릴 위험성도 증가하고. 그래서 그때 뭘 이용해라 라고 이야기했었지? 근과 계수의 관계. 근과 계수의 관계.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2랑 1 마이너스 루트 2가 두 개의 근이라고 한다면 그 둘을 더한 건 2. a분의 마이너스 b가 2구나.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한 건 마이너스 1. a분의 c가 마이너스 1이구나 라고 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어냈었죠. 그럼 2차 부등식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결국 2차 부등식의 해가 자, 어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라는 이 부등식의 해가 x가 1보다 작다 혹은 x가 3보다 크다라고 나왔다고 합시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게 뭐가 0보다 큰 게 함수가 그려봤었는데 1이고 여기가 3인 그런 구조라는 얘기였겠구나. 그럼 y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이렇게 1과 3 두 개가 나온다는 거니까 이 친구가 x-1 곱하기 x-3이라는 꼴로 인수분해가 되었나 보다 라고 이렇게 원시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었겠고요. 그쵸? 비교적 방정식보다 부등식은 이 해를 복잡하게 쓰지는 않으니까 그냥 이 원시적인 걸로 거의 98%는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렇게 장난칠 수도 있잖아. 1 마이너스 루트 2, 1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장난을 칠 수도 있잖아. 그럼 그런 경우에도 내가 또 똑같이 진행을 하게 되면 골치가 아파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해가 x가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고 혹은 x가 1 플러스 루트 2보다 더 큰 경우에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게 얘는 0이라는 방정식이 두 근으로 이걸 갖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두 개를 더한 게 2. 1분의 마이너스 a가 2. a는 마이너스 2였나 보다. 두 근을 곱한 건 마이너스 1. 1분의 b가 마이너스 1이었나 보다. 오케이, b는 마이너스 1.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었었을 겁니다 라고 유추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방정식이랑 완전 똑같아요. 그런데 방정식은 그나마 이 해에다가 좀 이렇게 장난을 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좀 특히 주의해라 라고 하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많이 좀 쓰게 되는 상황들이 연출이 됐었는데 부등식은 비교적 여기에서 그렇게 장난을 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모르죠. 칠 수도 있죠. 나같이 사악하고 악독한 사람들은 분명히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내지 않겠습니까? 아까 1번, 2번, 3번 낸 것도 약간 좀 그쵸? 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거 포인트만 골라가지고 내는 것처럼 요걸 겨냥해서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훨씬 더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스 5번의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라는 것은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거 읽어보면 뭔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지면을 낭비해가면서 채워놨지? 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건 어떤 그냥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보다 크다라는 이 부등식이 있어요. 자, 그럼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래로 블록한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겠지, 그치? 근데 여기서 만약에 d가 0보다 더 작아버린다면 x축보다 위로 붕 떠있을 거 아니야. 그럼 0보다 큰 부분이 항상이니까 얘는 그냥 항상 참이겠지. 그래서 모든 실수가 다 해가 되겠지. 그거 써놓은 거야. 뭘 당연한 얘기를 갖다 그렇지? 앞에서 db 다 끝난 얘기를. 그래서 얘는 추가적인 내용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냥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쭉 읽어보면서 대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쭉 정리를 해가지고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부의 목적으로. 알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연립 2차 부등식. 자, 이 연립 2차 부등식은 지금부터 수업을 하게 되면은 대략 한 40분 정도쯤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수업으로 다루진 않겠고요. 대신 여러분들에게 주말 숙제로 드릴 건데 이 부분을 내가 강의를 찍어 놓은 게 저번 학기 특강 수업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곧 순열, 경우의 수 이런 것들도 나가야 돼서 얘를 다음 시간에까지 할애를 할 수가 없어. 오늘 원래 경우의 수가 나갔어야 됐는데 못 나갔거든. 그래서 이거는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찾아서 직접 들으시는 걸로. 내가 그 재생 목록에다가 올려놓을게요. 찾아가지고 올려놓을 테니까 공통수학 1 들어가셔가지고 그거 이제 찾아주셔서 듣고 백지 테스트를 집에서 써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내 기억으로 올려놓았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때 모르겠다. 나 찾아봐야 되겠다. 혹시 없으면은 내가 따로 문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공지 문자 보내도록 할 테니까. 아무튼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주말 동안에 한 40분, 50분 정도쯤 강의 할애하셔가지고 들어주시면 될 부분이니까 오늘은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네, 오늘 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없습니까? 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